네가 없이 웃을 수 있을까? 생각만 해도 눈물이 나. 힘든 시간 날 지켜준 사람, 이제는 내가 그댈 지킬 테니. 너의 품은 항상 따뜻했어. 고단했던 나의 하루에 유일한 휴식처. 나는 너 하나로 충분해. 긴 말 안 해도 눈빛으로 다 아니까. 한 송이의 꽃이 피고 지는 모든 날 모든 순간 함께해. 햇살처럼 빛나고 있었지. 나를 보는 네 눈빛은 꿈이라고 해도 좋을 만큼 그 모든 순간은 눈부셨다. 불안했던 나의 고든 삶에 한 줄기 빛처럼 다가와 날 웃게 해준 너. 나는 너 하나로 충분해. 긴 말 안 해도 눈빛으로 다 아니까. 한 송이의 꽃이 피고 지는 모든 날 모든 순간 함께해. 알 수 없는 미래지만 네 품속에 있는 지금 순간이 영원했으면 해. 갈게. 바람이 좋은 날엔 햇살 눈부신 어떤 날엔 너에게로 처음 내게 왔던 그날처럼 모든 날 모든 순간 함께해. 모든 날 모든 순간 함께해.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여기 공연하게 된 싱어송라이터 선명이라고 합니다. 선명하다 할 때 그 선명이라는 이름으로 활동을 하고 있고요. 오늘 이렇게 뜻깊은 자리에 저를 초대해 주셔서 굉장히 감사드리고요. 지금 시청해 주신 여러분들께도 굉장히 감사드립니다. 첫 곡을 여러분들이 잘 아실 만한 폴킴의 모든 날 모든 순간이라는 노래로 시작을 드렸고요. 바로 다음 곡 들려드릴 곡은 제 자작곡을 준비했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원래 싱글 앨범 2장과 미니 앨범 1장을 발매한 상태인데 그 중에서 제가 세상에 처음 내놓은 앨범 곡인 한밤의 여행이라는 곡 바로 다음 곡으로 들려드리겠습니다. 잠시만요, 죄송합니다. 오늘 하루도 눈 깜빡
지나갔지. 늘 모레도 눈 깜빡 갈새 지나겠지. 너도 나도 오늘 힘들었단 말 뿐이고 아무 말 없이 우린 걸어. 불빛이 퍼지는 이 거리. 밤도 깊었는데 이렇게 가야 했나. 이대론 가기 싫어. 한참을 그대를 멍하니 바라보다 나도 모르겠나 와버린 그 말. 오늘은 모든 걸 다 잊어버리고 지금 우리 함께 떠날래요. 그래 언제나 다 바쁜 거 알고 있어. 그래 사는 게 힘든 것도 알고 있어. 너도 나도 이유가 있는 것도 알지만 그치만 서운한 건 어쩔 수 없어. 이 밤이 지나면 또 내일 다시 반복될 텐데 이렇게 가야 했나. 이대론 가기 싫어. 한참을 그대를 멍하니 바라보다 나도 모르겠나 와버린 그 말. 오늘은 모든 걸 다 잊어버리고 지금 우리 함께 떠날래요. 나와 두 손을 잡고 가방은 던져놓고 아무도 없는 그곳으로 작은 여행을 떠나요. 한참을 그대를 멍하니 바라보다 나도 모르겠나 와버린 그 말. 한참을 그대를 멍하니 바라보다 나도 모르겠나 와버린 그 말. 오늘은 모든 걸 다 잊어버리고 지금 나와 여행을 떠날래요. 감사합니다. 저작곡 한밤의 여행이었습니다. 네, 이 곡은 따로 각종 음원 사이트나 너튜브나 다른 곳에서 들어보실 수 있으니까요. 나중에 생각나실 때 한번 들어봐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바로 남은 한 곡 들려드리고 저는 바로 다음 순서를 위해 물러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들려드릴 마지막 곡은요. 요즘에 워낙 코로나로 뭐 저도 그렇고 다른 분들도 그렇고 굉장히 우울한 시기를 보내고 있을 거라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공연 때 원래 다른 공연에서는 좀 많이 조금 감성적인 노래나 좀 약간은 우울할 수도 있는 노래를 많이 불렀었는데 오늘은 최대한 조금 밝은 분위기의 따뜻한 노래를 부르려고 많이 신경을 썼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준비한 곡도 여러분들이 조금 즐기실 수 있는 노래로 준비를 했습니다. 마지막 곡으로 장범준 씨 흔들리는 꽃들 속에서 네 샴푸향이 느껴진 거 들려드리고 물러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싱어송라이터 선명이었고요. 다들 앞으로도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꽃들 속에서 내 샴푸 향이 느껴진 거야. 스쳐 지나간 건가 뒤돌아보지 마. 그냥 사람들만 보이는 거야. 다와가는 집 근처에서 괜히 핸드폰만 만지는 거야. 한번 연락해볼까 용기 내보지마. 그냥 내 마음만 아쉬운 거야. 걷다가 보면 항상 이렇게 너를 바라만 보던 너를 기다린다고 말할까. 지금 네 앞에 계속 이렇게 너를 아쉬워하던 너를 연락했다 할까. 지나치는 꽃들 속에서 내 샴푸 향만 보이는 거야. 스쳐 지나간 건가 용기 내보지마. 그냥 내 마음만 바빠진 거야. 걷다가 보면 항상 이렇게 너를 바라만 보던 너를 기다린다고 말할까. 지금 네 앞에 계속 이렇게 너를 아쉬워하던 너를 연락했다 할까. 어떤 계절인 너를 우연이라도 너를 마주치게 할까. 난 이대로 바라만 보던 너를 아쉬워하던 너를 기다리면서 아무 말 못하고 그리워만 할까. 걷다가 보면 항상 이렇게 너를 바라만 보던 너를 생각한다고 말할까. 지금 네 앞에 기다리고 때론 지나치고 다시 기다리는 꽃이 피는 거리에 보고파라 이 맘에. 걷다가 보면 항상 이렇게 너를 바라만 보던 너를 생각한다고 말할까. 지금 네 앞에 계속 이렇게 너를 아쉬워하던 너를 연락했다 할까.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2020 협치 한마당 2부 협치 토크 사회를 맡은 박영선이라고 합니다. 저는 한양대학교 제3섹터 연구소 연구교수로 일하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본격적으로 오늘 이렇게 패널분들을 모시고 협치 토크를 진행하게 되었는데요. 먼저 패널분들 소개를 시작하는 게 우선이겠죠? 제 왼쪽에 있는 분부터 먼저 스스로 소개를 좀 해주시겠어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청소년 청년분과장을 맡고 있는 조진환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건강복지분과 분과장 맡고 있는 이재남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생활안전분과 분과장을 맡고 있는 김미숙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마을교육분과 분과장을 맡고 있는 홍인교라고 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그리고 1부 때도 인사를 드렸는데요. 협치 토크를 함께 해주실 송기정 선생님 다시 한번 모셨거든요. 인사 부탁드립니다. 예, 안녕하세요. 저는 협치 총괄하고 있는 협치소등관 송기정입니다. 본격적으로 협치 토크를 하기에 앞서서 협치란 과연 뭘까? 이런 것들을 확인하기 위해서 그동안 동대문구에서 협치를 아주 현장에서 오랫동안 일구어오신 패널분들께 협치는 뭐뭐다라고 하는 정의를 한번 듣는 시간을 마련할까 하는데요. 제가 진행 중간에 이 패널에다가 이렇게 예쁜 펜날을 준비했는데요. 협치는 땡땡이다 이런 것들을 부탁드렸습니다. 그래서 작성하신 것들에 대한 얘기를 먼저 듣고 여러분들께서 주신 의제에 대한 얘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그럼 누가 먼저 시작할까요? 조 선생님께서 먼저 해주시겠어요? 네, 이쪽이 1번이군요. 제가 왼쪽을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네네. 네. 저는 협치란 과정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협치라고 하시면 어떤 제도라든가 사업 이런 것들을 떠오르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사실은 협치라고 하면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협치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시민이나 시민들이 어떤 그 참여에 있어서 그냥 단순한 수혜자라든가 소비자 같은 입장에서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시민 참여형에서 좀 적극적이고 주체적인 의식을 갖고 참여할 수 있고 그런 것들의 문화를 만들어가는 과정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무형의 것들을 만들어가는 게 협치라고 생각해서 협치란 과정이다라고 정리해봤습니다. 교과서의 말씀인 것 같아요. 협치라고 하는 것들이 어떤 그럴듯한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것도 되게 중요하지만 과정에 책임감을 가지고 참여한다면 그게 어떤 결과이든지 간에 우리 모두가 그 결과조차도 나쁜 결과조차도 감당하고 더 많은 책임감을 발휘할 수 있다는 점에서 과정이란 얘기가 많이 울림을 주는 것 같아요. 선생님 제가 저는 협치는 동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그 자주 쓰는 말로 빨리 가려면 혼자 가고 멀리 가면 함께 가라 그렇듯이 협치도 빨리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여럿이서 함께 느리더라도 같이 동행하면서 민관이 함께 동행하면서 가는 것이 저는 협치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협치는 함께 가는 것이다. 즉 동행이다라고 생각합니다. 네네. 선생님 동행 1년 동안 올해가 마무리잖아요. 동행을 해오신 소감은 어떠신가요? 예, 저는 올해 특히 동대문구 비대면 시대에 굉장히 어려움이 많았는데 그래도 올해 굉장히 큰 일들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의제 선택도 작년 19년도 비교해서 2020년도 굉장히 의미 있게 선택이 됐고요. 지금 좀 이따 이야기할 것도 2022년도 우리 지금 또 협치 의제들을 논의하고 그럴 건데 동대문구 협치 정말로 잘 발전해 가고 있고 그 다음에 희망이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동행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인 평가를 해주신 것 같은데 이제 협치가 민관 협치잖아요. 민의 동행에 대한 평가가 긍정적이었는데 이제 관 좀 이따가 한번 들어서 동행에 대한 소감이 어떤지도 한번 여쭤보도록 할 테니까 준비해 주시고요. 네, 김미수 선생님 협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저는 대화라 적었습니다. 협치에 대해서는 잘 몰랐는데도 대화를 통해서 많이 알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네. 민과 관이 응어리 속에서도 이 대화 속에서는 모든 게 다 해결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대화 속에 모든 게 다 이루어지고 해결할 수 있어서 이 대화라고 한번 이렇게 써봤습니다. 네, 네. 저는 틀린 대화라고. 네, 네. 대화라는 게 이루어지려고 하면 실은 상호가 이렇게 마음을 터놔야 되고 또 마음을 터놨을 때 그것이 상대에게 진지하게 받아들여져야 된다라고 하는 신뢰도 바탕이 되어야 될 것 같은데요. 민간위원님께서 이렇게 대화를 통해서 많은 부분을 풀었다라고 하니까 그걸 보니까 동대문구 협치가 어느 정도는 평가를 좀 받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옆에 홍인교 선생님께서 의미 있는 눈웃음을 저한테 보여주셨거든요. 아닌데 이런 뉘앙스인가요? 네, 협치에 대한 정의와 함께 올해 협치를 쭉 같이 참여하셨는데 그것에 대한 소감도 말씀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네. 저는 우자보, 협치란 우자보라고 이렇게 적었거든요. 근데 뭐냐면 우리 마을을 위해서 자세히 보아야 된다라는 그런 이야기거든요. 협치한다고 막 마을에 여기저기 협치에 뭐 공론장 합니다. 협치에 의제 모읍니다. 이렇게 할 때 사실 주민들이 관심이 없으면 협치가 전혀 일어날 수 있는 일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주민들과 관이 같이 함께 자세히 보아서 더 아름답게 만들 수 있는 그런 사업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는 사실 이제 그 민간위원이 된 지 6개월 정도밖에 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 전에 동대문구에서 혁신교육이나 마을교육 공동체나의 사업들을 많이 했었는데 협치 쪽에서 다시 또 동대문구를 바라보니까 정말 희망적인 것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같이 토의하면서 그러한 것들의 의제를 잘 풀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세히 본다라고 하는 것들이 많은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모두 다 우리 마을이, 우리 지역이 조금 더 나아졌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을 갖고 있지만 실은 구체적인 관심이나 내가 무엇을 할지는 별로 생각하지 않고 그냥 잘 되기만을 바라는 경우가 되게 많은데요. 그 의미를 짚어주신 게 아닌가 싶습니다. 송기종 조정관님도 좀 섭섭하시니까요. 협치에 대한 말씀이랑 또 올해 돌아보시면서 어떠셨는지 한마디 듣고 협치에 대한 정의를 마무리할까 합니다. 저는 조정관을 3년째 이렇게 맡아서 일을 하고 있는데 제가 느끼는 협치는 기본적으로는 소통입니다. 기본적으로 소통이고 거기에 더한다면 민과 관이 친구가 돼야 된다 하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민과 관이 지금 많이 친해졌다고는 생각해요. 실질적으로 친해졌다고 생각하는데 좀 더 친해질 수 있는 계기들을 많이 만들고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민과 관이 더 친한 친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네. 친구라는 우리가 정말 아끼는 표현까지 나왔는데요. 이 부분에 대한 책임은 민과 관 동시에 같이 지어야지만 되잖아요. 한 사람만 일방으로 친구가 되고 싶다고 해서 친구가 되는 것은 아닐 테니까 그 얘기도 좀 의미 있게 우리가 잘 받아들였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모신 네 분의 패널들께서 협치의 정의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아마도 우리 주민분들께서도 협치에 대한 이러저러한 생각들을 많이 남겨주신 걸로 알고 있어요. 댓글로 한번 그 얘기를 좀 제가 올라온 것들을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이제 올라온 것들을 한번 보니까요. 협치는 함께하는 것이다. 지금 네 분과 그 다음에 주정관님의 얘기와 일치하는 부분들이 좀 있죠. 공동의 관심사, 뭐 복지 이런 부분도 있고요. 내용을 조금 이렇게 너무 단축한 개념어로 많이 써주시기도 했었는데 협치의 주체라고 하는 부분이 주민이고 사람이다 이런 얘기 해주셨고요. 다 같이 만들어가는 우리들의 것이다. 이것도 되게 좋은데요. 아까 과정이라고 한 설명과도 연관이 좀 되는 것 같고요. 협치가 지향해야 될 의제 부분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신 분이 있으셨습니다. 이제 복지라고 하는 것도 설명해 주셨고요. 또 가장 큰 정의로 아주 멋있는 제안을 해주신 분이 계시네요. 협치에 대한 정의를 협치는 민주주의다 이렇게 말씀해 주신 분도 있으십니다.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들이 우리들은 흔히 생각할 때 이제 약간 의사당에 있는 정치 같은 것들만 생각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일상 속 민주주의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리고 민주주의는 목표가 아니라 과정이라는 표현도 있는 것처럼 협치가 그것을 실현하는 되게 좋은 그릇이 될 것 같고요. 또 구체적으로 협치라는 것이 의견을 제출하는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해주신 분도 계시네요. 오늘 우리가 하는 협치 한마당에 이 프로그램의 컨셉에 가장 부합하는 정의를 말씀해 주신 것 같아요. 이렇게 협치를 구청에서 정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런 게 필요해, 지역사회에 이런 변화가 필요해라고 하는 것들을 정하는 거잖아요. 그랬을 때는 그 사업의 구체적인 아이디어, 어떤 것이 필요하다는 의제의 제안부터 출발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먼저 무엇을 함께 할 것인지 기획하고 제안하는 것, 그 다음에 지금 올라온 의견을 보니까요. 협치는 함께하는 것의 의제이다. 일방적으로 구가 정하는 것이 아니고 시민들 스스로 문제의식을 갖고 해결해 보고 싶은 의미 있는 변화를 만들어내고 싶은 것을 함께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기도 하셨어요. 협치는 사회 문제로 해결하는 것이다. 그렇죠. 협치라고 하는 것들의 애초 취지가 좀 자아실현적인 의미도 실은 있죠. 공익활동에 참여한다는 의미에서. 하지만 직접적인 목표는 지역사회가 직면한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도 올라오셨고요. 또 지금 올라온 글을 보니까 협치는 공동의 성장이다. 정말 멋있는 말인 것 같아요. 협치라고 하는 부분들을 통해서 이 기회의 장, 공익활동에 참여할 장들이 되게 많잖아요. 아마 여기 계신 민간위원분들도 제가 생각할 때는 차곡차곡 자신의 성장, 또 마을 공동체의 성장 같은 것들을 경험하고 계신 게 아닐까 싶습니다. 그러면 지금 댓글로 올라온 것들은 이런 정도로 제가 소개를 마치고 또 조금 있다가 시간 여유가 되면 기회가 될 때 여러분들이 주신 말씀을 전체로 함께 공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본격적으로 온라인으로 접수받은 의제를 나눠보는 시간을 가질까 합니다. 그동안 동대문구에서는요, 상반기, 하반기 동안 2020년에 필요한 민간협치 의제를 어떤 것들이 필요한지 여러분들께 의견을 구하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그 중에서 몇 가지 의제를 대표적으로 오늘 토크 주제로 선정을 해서 얘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나누는 협치 토크의 주제는 뭐 우선순위라든가 이런 부분이 아니라 가장 많은 주민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의제들을 좀 선택했습니다. 여러분들 다 잘 아실 테고요. 또 오늘 1부에서도 협치에 대한 설명에서 말씀을 들으셨을 텐데요. 협치 의제는 일반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 지역사회에 불편을 느끼는 부분이 있다거나 할 때 민원을 넣기도 하잖아요. 그리고 기존에 이미 이제 서울시에서 오랫동안 정착되어 온 시민참여 예산 같은 부분에 있어서도 여러분들이 주민 제안이라고 해서 의견을 제출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의제들이 민간협치 의제와 다른 부분이 명백하게 있습니다. 바로 그 부분은 공공성과 공익성을 갖고 있느냐. 공공성과 공익성을 갖고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제안한 의제가 우리들의 개인적인 사적 이익이라든가 아주 협소한 부분의 이익들을 실현하는 것이 아니라 보편적인 공동체의 이익들을 얼마만큼 잘 실현하는가 이런 부분이 관련이 있겠죠. 그 다음에 효과성이라는 부분이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민간협치를 통해서 그 다음에 또 하나의 중요한 특징은 수구의성입니다. 함께 모여서 이런 협치 한마당이 좀 제한된 시간이기는 하지만 여러분들과 함께 이렇게 들어온 의제에 대해서 토론을 하거나 또 이렇게 큰 행사뿐만이 아니라 곳곳에서 많은 토론들이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그런 이 수기성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조금 제한된 조건이지만 그래도 그런 것들을 함께 얘기 나누는 시간으로 이해해 주시고 본격적으로 의제를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들어온 의제는 일회용품 사용 규제 강화 및 분리수거에 관한 의제입니다. 이 부분들은 아마도 여러분들이 코로나 때문에 더욱더 일회용품을 본의 아니게 많이 사용하게 되었잖아요. 그래서 스스로도 좀 부담감을 느끼기도 하고 할 텐데요. 그러다 보니까 주민분들한테도 이런 게 많이 올라온 것 같습니다. 이 주제에 대해서 먼저 마을교육분과의 홍인교 선생님께서 간단하게 어떤 내용인지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네. 저희 그 동대문구 협치에서는 2021년에 맑은 환경 동대문이라는 의제로 활동을 하고 있거든요. 할 계획이거든요. 근데 거기에 부합해서 2022년에도 일회용품을 사용을 규제하고 안 쓰는 것뿐만이 아니라 다시 재사용하는 방법은 무엇이 있을지에 대해서 같이 논의하고 사실 그런 환경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는 단체들이 소소하게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그런 작은 모임들을 함께 모여서 의견을 낼 수 있는 네트워크를 만드는 그런 활동을 더불어서 그 분리 배출은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지구 온난화와 환경 문제를 마을에서 같이 민관이 같이 가져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 같이 의견을 모으고 홍보할 수 있는 강사단을 양성한다던가 이런 식의 활동들을 계획하고 있는데 그것이 좀 더 깊이 더 한 발 더 나아가서 실천 과제로 할 수 있는 것들을 이야기하시는 것 같은데요. 이러한 거에 힘을 받으려면 사실은 동대문구 안에서 어떤 이런 재활용품의 동대문구 조례라던가 이런 것들이 만들어져야 된다라고 생각이 되어지거든요. 그래서 주민들뿐만 아니라 관에서도 좀 더 적극적이게 그 환경에 대한 그 모임이나 네트워크를 잘 진행할 수 있게 도와주셨으면 하는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네네. 네. 동대문구에는 그러면 이런 일회용품 사용 규제에 관한 조례가 아직 없는 건가요? 없는 건 아닌데 기존 조례에 대해서 좀 더 이렇게 개정이라든가 이를 통해서 좀 강화할 수 있도록 이게 국민의 의무하고 좀 관련되니까 조례를 개정해서 조금 더 강화시키는 방향으로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는 내년에 이제 실행 계획을 짤 때 같이 국회 의원님들하고 좀 말씀을 나눠보는 그런 시간을 잡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조례를 만드는 것은 구의 역할들이 굉장히 중요하죠. 근데 이제 시민의 참여나 의무 같은 부분들이
좀 비중을 두고 말씀해 주신 것 같은데요. 또 다른 의견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조진아 선생님 혹시 이 부분에 관해 네네. 아마 일회용품 사용 제한 규제 강화나 분리수거 관련돼 있는 이런 얘기들의 의제들은 지금 코로나 상황과 맞물려서 좀 의제들이 많이 나온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가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올라감으로 인해서 뭐 밤 9시 이후 뭐 영업 제한이라든가 아니면 이제 테이크아웃만 가능한 그런 것들이 좀 있기도 하고요. 그리고 아무래도 이제 이게 바이러스 전파와 관련돼 있다 보니 일회용 용품 사용에 대한 부분들이 환경에 대한 생각보다는 어쨌든 본인들 생명에 대한 안전이라든가 이런 심리적인 측면에서도 많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에 대해서 좀 규제가 강화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런 의제들을 올려주셨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 측면에서 바라보면 사실은 환경 측면에서의 그 재활용이나 아니면 쓰레기, 그러니까 일회용품 사용 제한 규제도 있어야 되지만 저희가 좀 특수한 상황에 맞춰서 좀 안전적이고 좀 신뢰 있게 일회용 용품을 사용하지 않고 어떻게 이런 지금의 이 상황 속에 생활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한 대안들을 좀 같이 알려주거나 그런 교육들이 좀 같이 캠페인처럼 이루어진다거나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다고 좀 보고요. 다른 하나는 지금 코로나와 관련돼 있는 건 아니지만 이전부터 저희가 환경오염과 관련돼 있어서 소비자 측면에서 재활용과 관련돼 있는 논의들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근데 사실은 이런 환경오염과 관련돼 있는 재활용에 대한 부분은 소비자와 더불어서 기업에서도 좀 문화가 이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잘 분리배출을 하고 싶지만 포장지 자체라든가 어떤 그 제품을 분리수거하는 과정에서 좀 불편하게 만들어지는 과정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소비자에게 잘 분리할 수 있게끔 규제나 뭐 규정 같은 것들을 만들어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역으로 기업에서도 그런 것들을 좀 잘 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운동이라든가 캠페인이라든가 어떤 규제들도 같이 동시에 좀 이루어지는 게 좀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해봅니다. 네. 우리가 시민이 어떤 높은 시민의식을 가지고 환경 개선을 위한 노력을 한다고 하더라도 제도가 받쳐주지 않는 경우가 많고 또 뭔가 작은 실천을 하려고 하더라도 너무 어마어마한 뭐 시간이라든가 물리적인 어떤 비용, 노력 같은 걸 들여야 되면 조금 움찔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아마 조진아 선생님께서 그 부분을 좀 짚어주신 것 같아요. 굉장히 공감이 많이 가는 얘기였는데요. 일상에서 또 아무래도 우리가 그 부분 되게 접하는 주제다 보니까 한 번 정도 더 얘기를 좀 청할까 하는데요. 선생님 어떠세요? 이 주제에 공감이 되게 많이 되시죠? 예, 공감이 많이 가는데요. 일회용품은 안 쓸 수가 없잖아요. 생활 속에서 꼭 써야 될 부분도 있고 안 써야 될 부분도 있는데 그거를 써야 할 때가 왔기 때문에 저는 이런 생각도 해봤어요. 아파트에서 분여회 쪽에서 보면은 어린이 부분 일회용품을 갖다가 재활용하는 방법을 제가 한번 생각해봤어요. 예를 들면은 그 우유팩이나 LP판 같은 거, 스텐 같은 거 모아가지고 어린이 부분, 가족 부분 이렇게 해가지고서는 그 곡물을 올리는 거예요. 그럼 그거 가지고 조형물을 만든다든가 무슨 그런 걸 만들어서 그 아파트 조경에 이렇게 시설하는 걸로 하면은 어떨까 그런 생각도 많이 해봤어요. 이런 쪽으로 많이 한번 활용했으면 좋겠어요. 네. 지금 얘기는 김미수 선생님의 얘기는 재활용을 넘어서 우리가 재활용이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이제 그런 것까지 이제 나간 것 같아요. 그래서 재활용을 해서 또 다른 제품으로 만들어져서 활용할 수도 있지만 또 아트로 이제 차원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하기도 하고 또 서울시에서 재활용 센터 같은 것들이 있는 거 여러분들 잘 아시죠? 재활용 센터에 가시면 지금 이렇게 우리들이 버린 거, 뭐 폐목재 같은 것들을 갖고 근사한 어떤 다른 예술 작품을 만들기도 하고 또 일상에서 사용할 수 있는 생활용품을 만드는 것도 한다고 해요. 그래서 아이들과 함께 가실 수도 있고 이렇게 가족 체험으로도 할 수도 있고요. 또 우리들이 내면에 있는 어떤 창의성들을 실현할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지금 우리가 1부가 있고요. 또 협치 이제 본격적으로 또 2부에서 토론을 진행할 텐데요. 지금 1부의 첫 번째로 채택한 이 일회용품 사용 규제 및 광화 및 분리수거 의제에 대해서 혹시 추가적으로 두 분 말씀 안 주신 분들 하실 게 있을까요? 아니면 두 번째 주제를 좀 넘어갈까요? 예. 그러면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가 보도록 해보겠습니다. 두 번째 의제는 안전통학로 만들기에 관한 의제예요. 근데 아무래도 이 부분 첫 번째 의제와 마찬가지로 두 번째 의제 부분에 대해서도 아마 공감이 되게 많이 될 것 같은데요. 김미숙 선생님께서 먼저
설명을 좀 한번 해주시겠습니까? 네네. 저기 안전통학 만들기는요, 요즘에 민식이법이 많이 이렇게 강화됐잖아요. 강화된 그 통학로, 어린이 통학로의 안전성을 담보로, 안전성을 담보할 수 있는 안전 임플란트 확대와 설치와 홍보와 계도 쪽으로 저는 생각해 봤어요. 그리고 불법물 제거와 통학로, 엘로 카페 설치하고 자전거, 킥보드 어린이가 같이 다닐 수 있도록 그런 쪽으로 홍보와 안전시설물 설치, 그리고 통학로에 대해서 주민들의 계도와 안전의식을 고취할 수 있게끔 저희들이 한번 그런 쪽 생각 한번 해봤거든요. 네. 동대문구에는 초등학교 앞에 벌써 9군데나 그 옐로우 카펫이 설치되었다고 들었는데요. 민식이법 이후에 이제 이렇게 초등학교 중심으로 인프라에 대한 설치와 시민들의 안전의식을 좀 계도하는 부분이 이 두 번째 의제와 관련되었다고 설명 주셨습니다. 혹시 이재나 선생님 좀 추가적으로 이 의제에 대해서 말씀해 주실 거 있으실까요? 예, 저는 학교 앞에 학생들의 안전 통로 확보는 지금은 현실적으로 당면한 의제인 것 같고요. 그다음에 우선 예산을 편성해서라도 그건 반드시 해야 될 것 같고, 거기에 덧붙여서 저는 여력이 된다면 2022년도에 협치 예산으로 하든 아니면 우리 구 자치구 예산을 편성하더라도 어린 학교 앞 그 통로 확보도 중요하고, 더 나아가서 국공립 어린이집 앞에 아이들의 안전로를 확보해 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어쩌면 아마 그런 것들을 우리 구가 처음 시도해 보는 일이 아닐까. 그래서 어쩌면 영유아까지 생각한 안전한 동대문구, 영유아를 생각한 복귀 동대문구,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좀 의미 있게 다가오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협치 예산이 안 된다면, 시범적으로 2022년도에 협치 예산이 된다면 시범적으로 시행해 보면 좋겠고, 그다음에 이와 관련해서는 우리 구의 집행부에다 이야기를 하든 해갖고 시범적으로 예산 확보를 해서 그것들이 어떤 효과를 나타내는지, 그리고 그것들이 한 번씩 시행해보는 그런 것들을 정책으로 설정해도 굉장히 좋겠다. 저는 덧붙여서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네. 지금 이제 주로 이 의제에 관해서는 초등학생의 통학로에 관련한 거지만 선생님께서는 추가적으로 유치원이라든가 국공립 어린이집 이런 시설에 조금 더 연령대를 낮춘 영유아의 안전 통학로 부분까지도 신경을 써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해주신 것 같아요. 네네. 이렇게 되면 동대문구의 최근 젊은 층들의 유입이 상당히 많이 늘어나고 있어서 젊어진다고 했는데, 이렇게 안전한 통학로가 어린아이들뿐만이 아니라 초등학생까지 다 갖춰진다면 훨씬 더 좋은 동대문구가 될 것 같은데, 협치 예산을 포함해서 동대문구의 각별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말씀인데, 손기정 선생님이 좀 마무리를 해주시겠어요? 예, 이 부분은 말씀 그대로 좀 구하고 구행정부 예산 협의가 좀 많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협치라는 게 원래 민관이 같이 협력해서 가는 거기 때문에 약간의 좀 속된 표현을 쓴다면 민의 힘을 좀 더 키우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민의 힘을 좀 키운다는 것은 기존의 우리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원장님들하고도 같이 협의해서 그분들을 공론장으로 한번 끌어들여 봤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하고, 이제 제 입장에서는 행정과 협의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장들을 좀 더 많이 마련해 보겠습니다. 네, 그게 더 필요할 것 같고요. 네네. 이 자리는 선생님 토크이고요. 의결의 장은 아니지만, 하지만 이렇게 서로 필요한 것에 대해서 의지를 모으는 시간이니까 훨씬 더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가 협치 의제를 생각할 때 민관 협치긴 하지만 그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정말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간과하지 않아야 된다는 생각을 손기정 선생님의 얘기를 좀 통해서 들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 의제 중에서 우선적으로 2가지 의제를 좀 검토했는데요. 잠깐 쉬어가는 시간을 갖도록 하는데, 이 쉬어가는 시간을 동대문구에서 훨씬 더 재미나게 준비하기 위해서 짧은 공연을 하나 했습니다. 공연 마치고 돌아와서 협치 토크 의제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계속되는 토크도 지켜봐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너를 내게 보내주었나. 난 너를 위해 웃음 보내고 나 너를 알고 그리움만 해. 나 겹치는 소리 좋아하던 너. 난 몰랐네. 내가 나 곁에 줄이. 넌 들었니? 내가 널 좋아한다만. 진짜 진짜 좋아해. 너를 좋아해. 난 몰랐네. 내가 난 곁될 줄이. 넌 들었니? 내가 널 좋아한다만. 진짜 진짜 좋아해. 너를 좋아해.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렇게 온라인으로 여러분들 뵙게 돼서 너무나 반갑습니다. 저는 퀸 오브 트로트라고 QOT라는 트로트 걸그룹 팀의 리더 써니로 활동하고 있는 하선경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오늘 제가 뒤쪽에서 있는데 이 공론장에 저는 너무 가슴이 이 자체만으로도 협치라는 그 단어가 너무 제 가슴에 와닿았습니다. 제가 뭐라고 뭐 길게 얘기하지 않아도 그냥 이런 기회를 갖고 어떻게 해서든 함께 할 수 있는 이런 자리를 마련해 주신 분들께 아주 큰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이렇게라도 여러분들 뵙게 돼서 또 제 이름을 알리게 돼서 너무너무 영광이고 반갑습니다. 제가 오늘 이 무대를 준비하면서 제 나름대로는 주제가 있습니다. 그게 밀당이거든요. 네, 그래서 서로 좋아해야 하나가 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맨 처음에는 진짜 좋아한다면은 그 두 번째 곡으로는 오늘 한마당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비록 여기는 아주 그 방역 체제를 아주 훌륭하게 잘 하고 있는 곳이어서 아주 소수 정예기는 하지만 제 브라운관 유튜브를 통해서 여러분들 함께 하시는 분들과 함께 조금 한마당스러운 곡을 준비해봤습니다. 밀당 그 컨셉 제 두 번째 서준님의 돌리도라는 곡입니다. 제가 이 노래를 선택한 이유는 가사가 그렇거든요. 잘해 있을 때 잘해 후회하지 말고 그래서 있을 때 잘하는 그런 노래여가지고 제가 두 번째 밀당 곡입니다. 전해드리도록 할게요. 돌리도 잘해 바라볼 때 잘해 너만 바라볼 때 잘해 있을 때 잘해 옆에 있을 때 돌리도 내 사랑 돌리도 첫눈에 뿅 갔다고 너 없이는 못 산다고 죽자 살자 매달린 요놈의 사랑아
사랑 깊이를 자루자루 재보니 1미터도 못 되더라. 잘해 잘해 바라볼 때 잘해 너만 바라볼 때 잘해 있을 때 잘해 옆에 있을 때 한 번 떠난 사랑이 다시 오질 않아. 후회할 때는 이미 늦었어. 돌리도 내 사랑 돌리도 내 사랑 돌리도. 잘해 바라볼 때 잘해 너만 바라볼 때 잘해 있을 때 잘해 옆에 있을 때 돌리도 내 사랑 돌리도. 첫눈은 병 같다고 나오지는 못 산다고 죽자 살자 매달린 요놈의 사랑아. 당신 사랑 깊이를 자루자루 재보니 1미터도 못 되더라. 잘해 바라볼 때 잘해 너 잘해 있을 때 잘해 옆에 있을 때 한 번 떠난 사랑이 다시 오질 않아. 후회할 때는 이미 늦었어. 돌리도 내 사랑 돌리도 내 사랑 돌리도 내 사랑 돌리도. 돌려줘. 네. 너무 그 관객분들은 어떠실지, 관객? 그러니까 그 방송에서 보시는 분도 어떨지 모르지만 아주 무겁습니다. 이 분위기 엄청 무거워요. 네. 웃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막 무거워가지고 네. 막 어깨에 한 5톤이 있는 것 같아요. 사실은 제가 있으면서 제가 QT의 노래를 들려드리고 싶지만 저희가 3인조임으로 인해서 저희 노래는 안 되고, 이번에 이런 멋진 공농장을 만드신 분들이 동대문구 자치행정과 마을협치부라고 합니다. 이렇게 아침부터 여기 시스템 어마어마하거든요. 진짜 아침부터 오셨을 많은 분들과 또 기획하시는 분들, 또 조력해 주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 협치라는 이 단어가 오늘 이곳에서 아주 멋지게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신청곡을 받았어요. 그래서 오늘의 이 자리를 한마당으로 협치스럽게 하려면은 어떤 이 곡을 불러주세요라고 하면 저한테 신청곡이 있었습니다. 그 신청곡은 뭐냐면은 유진표 씨의 천년지기라는 곡입니다. 그래서 많이 어렵고 힘들지만 노래 가사처럼 내가 외롭고 힘들 때 함께 한 잔을 들어 높이 올릴 수 있는 그런 동대문구가 되어서 더욱더 살기 좋은 아름다운 그런 구가 되기를 바랍니다. 신청곡 전해드리겠습니다. 저는 큐티 리더 써니의 하선경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우리 그래도 박수 소리 들어가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자, 한마당 후! 넌 정말 멋진 친구야. 내가 외로워할 때, 내가 방황할 때 위로가 되어준 친구. 넌 나의 힘이야. 널
넌 정말 멋진 거야. 배터리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마이크가 잘 안 나와요. 넌 정말 좋은 친구야. 내가 외로워할 때, 내가 방황할 때 위로가 되어준 친구. 넌 나의 힘이야, 너는 나의 보배야. 천년지기 나의 벗이야. 헤이 친구야, 친구야. 우리 우정이 찬이 높이 들어 건배를 하자. 같은 배를 함께 타고 떠나는 인생길. 네가 있어 외롭지 않아. 넌 정말 좋은 친구야. 친구야, 우리 우정의 찬이 높이 들어 건배를 하자. 같은 배를 함께 타고 떠나는 인생길. 네가 있어 외롭지 않아. 넌